안녕하세요. 정동서의 민법, 민사특별법 마스터북인데요. 50강 할 때죠. 이번 시간은 그 매매 효력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교재는 125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이 매매 효력은 이렇게 독자적으로 문제를 내는 것보다는 한 지문 정도나 두 지문 정도가 계약금하고 연결이 돼서 문제가 들어가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내용을 보시면 원래는 매매가 되면 갑이라는 사람은 목적물을 넘겨야 될 의무가 있고 을의 입장에서는 대금을 넘겨야 될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갑과 을이. 그럼 갑의 입장에서는 요 매도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요 재산권 이전 의무가 가장 크죠. 재산권 이전 의무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과실수취권을 누가 할 것이냐 이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매수자라고 하는 거죠. 이 매수자의 의무다라고 할 때 의무는 내용이 나오는데 매도자의 권리는 당연히 매수자의 의무가 되고 거꾸로 매수자의 의무는 매도자의 권리가 돼요. 이게 쌍무기 때문에. 그래서 자 먼저 매매는 기본적으로 뭐라고 했어요? 쌍무. 그 다음에 유상이고요. 그 다음에 요건 낙성계약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불요식이다라고 했죠. 불요식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매도인의 의무는 재산권 이전 의무라고 되어 있는데 가장 큰 게 재산권 이전 의무죠. 자, 재산권 이전 의무는 급부의 종국적 이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등기라든지 인도까지 모두 넘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무런 제한이나 그 다음에 하자가 없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자가 없는 완전한 권리가 이전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의 집에 여기에 매매 목적물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다면 당연히 누구는요, 요 을이라는 사람이 있죠. 아니, 갑이라는 사람은 당연히 요 저당권을 말소하고 요 재산을 넘겨야 될 완벽한 권리를 넘겨줘야 된다는 의무가 있는 반면에 과실 수취권을 누가 취득할 거냐, 요 문제는 표시해 주시면 돼요. 과실 수취권의 문제인데요. 과실수취권은 어떤 거냐면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1억에 매매가 됐을 때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본적으로 날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날짜가 5월 1일 날 계약을 했고 6월 1일 날 잔금 등기를 칠하기로 약속을 했다. 그럼 요 집으로부터 요 매매 목적물로부터 매달 월세가 나와요. 월세가 나올 때 이 월세를 누가 가져갈 것이냐가 문제가 되잖아요. 그랬더니 인도전이다라고 돼 있죠. 인도전은 매도자가 가져갑니다. 인도전일 때는 매도인에게 귀속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건 여기 보니까 대금이 완납됐다라는 말로 나오잖아요. 완납됐다라고 있어요. 완납되면 누가 가져가요? 매수인. 그래서 과실수취권은 등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등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고, 대금이 뭐였다는 거예요? 완납이 됐다. 완납이 됐다면, 그때 매수자, 이거 대금 완납이에요, 대금. 대금이 완납이 됐느냐에 따라서, 이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대금이 완납이 됐냐, 안 됐냐에 따라서, 매수인에게 귀속이 되느냐, 귀속이 안 되느냐, 이걸 가지고 판단하면 되고, 등기가 됐냐, 안 됐냐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매매 계약이 이루어졌고 아직 대금이 완납되지 않았다면 그 과실로부터 생기는 과실은 누가? 매도인이 취득하고 만약에 대금을 완납했다. 그러면 당연히 매수자에게 이전이 된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매수인의 의무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요거예요. 동일기한으로 추정된다라는 건데 이게 어떤 거냐면 이것도 빨간색으로 하나 표시해 주면 좋아요. 요거 니은번, 이자규석 요거 이렇게 총 4개 과실수취권, 이행기, 목적물 인도장소, 요 이자 지급인데요. 만약에 매수자다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자, 요 집의 이행 날짜가 5월 1일이었다. 집의 이행 날짜가 5월 1일이면 당연히 뭐예요? 요 매수자의 이행 날짜도 5월 1일로 보겠다. 이게 뭐예요? 동일 기한으로 추정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일 기한으로
조정이 되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금 지급 장소가 들어와 있어요. 그 매매 대금을 어디서 줄 거냐 그랬더니 매도자의 주소지가 원칙입니다. 매도인의 주소지가. 그런데 목적물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 경우에는 목적물 인도 장소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서울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목적물이 대전에 있다면 대전에 가서 대금을 지불하면서 목적물을 넘기기로 약속을 했다. 그럼 대전이 이행 장소가 됩니다. 대전이 이행 장소가 돼요. 목적물 인도 장소가 장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자의 귀속이라고 하는데 목적물 인도를 받은 날이에요.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만약에 매도자와 매수자가 이행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만약에 매도자가 목적물을 먼저 이행을 했다면 매수자가 대금을 지불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목적물을 먼저 이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자가 대금을 주지 않았다면 한 10일 동안 그때 나중에 원금을 넘길 때 그 이자까지 가산해서 같이 넘겨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목적물 인도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지급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대금 지급 거절권이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이 대금 지급 거절권은 어떤 거냐면 매수자가 대금을 지불하려고 갔는데 누군가가 매도자가 아닌 제3자가 자기 소유물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매수자 입장에서는 매매 대금을 주었다가는 나중에 소유권 이자를 못 받을 위험성이 있으니까 당연히 전부나 일부를 이걸 거절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대금 지급 거절권은 전부를 거절하는 게 아니라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위험 한도라 그래요. 위험 한도 내에서만 거절이 됩니다. 만약에 일부가 위험의 한도가 있다 그러면 일부만 거절이 되는 거고요. 전부가 위험의 한도가 있다 그러면 전부가 위험의 한도가 된다. 거절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무조건 대금을 전부 거절한다 그러면 안 돼요. 위험의 한도 내에서만 거절할 수 있다. 일단 매도자, 매수자의 권리는 가장 중요한 게 과실수집권 요 문제하고 그 다음에 동일기한 추정하고 목적물 인도할 때에 대금을 어디서 지급할 것이냐 목적물 인도 장소 그 다음에 이자의 귀속이라는 거 있죠. 그래서 요 4개가 반드시 체크하고 계셔야 돼요. 요 4개만.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보면 지금 1번, 2번이 있는데요. 요건 좀 차이가 좀 있어요. 1번에 매수인이 매매 대금을 완납하지 않았다. 대금이 완납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매도인이 인도 의무를 진다 하더라도 매수인은 목적물로부터 생기는 과실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맞아요. 이거는요. 지금 매매 대금이 완납되지 않았다면 당연히 과실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어요. 대금이 완납되어야만 반환 청구가 가능하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 매매 계약에 관한 비용이라고 되어 있죠. 자, 매매 계약에 관한 비용입니다. 이건 지금 다른 의사가 없으면 매수인이 부담한다. 이건 X가 되거든요. 자, 요걸 좀 정리해 보면 매매 계약에 관한 비용이 뭐냐면 측량 비용이 있거나 측량 비용이 있거나 또 아니면 계약서 작성 비용이 있어요. 요런 것들이 여기 지금 계약 비용이거든요. 요것은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을 해요. 똑같이.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소유권 이전 비용이다 그러면 요건 누가 부담하냐면 이건 매수인이 부담을 해요. 매수인이 부담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그런 게 있죠. 채무
채무 이행 비용을 부담해요. 채무를 이행할 비용이에요. 채무를 이행할 비용은 누가 부담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건 각 채무자가 부담을 해요. 채무자가. 그래서 지금 이게 계약에 관련된 비용, 그다음에 소유권 이전, 채무자 이행 비용인데 각각 그 부담자가 좀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요걸 섞어 가지고 문제를 내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요걸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2번처럼 계약에 관한 비용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매수자가 부담한다 그러면 X가 돼요. 요건 누구로 가야 돼요? 이건 균분으로 부담한다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균분 부담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뭡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 중에서 이 매매 효력, 매도자의 의무, 매수자의 의무 중에서는 여기서 나온 것처럼 몇 가지만요. 그리고 과실수취권, 이행기, 목적물 인도할 때의 대금 지급, 그 다음에 여기 이자의 귀속은 누가 부담할 것이냐, 그 다음에 여기 매매 대금이 완납되지 않았다면 당연히 과실수취권은 매도인에게 있고, 그 다음에 계약에 관련된 비용은 이렇게 정리해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매도자의 의무, 매수자의 의무를 정리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가장 어려워하는 매매에서 담보책임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 부분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